힘을 다루고 있죠.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F 뉴턴이라고 표시를 하면서 힘은 벡터량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 크기가 어떠하고 방향은 어느 쪽이다 라는 것들 요거 잘 살펴보면서 대답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힘이라고는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가 특정 물체가 다른 물체에게 힘을 주고 있을 때 그 힘을 주는 물체, 그래서 그 힘을 받는 물체가 무엇인가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럴 때 이 힘의 종류는 또한 무엇일지도 항상 확인을 해야 된다. 자, 일반적인 책에서는 이런 것까지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지만 나는 용어까지 붙여놨죠. 힘을 주는 물체, 그래서 효과를 받는 물체, 그 종류는 무엇인가 확인해야 될 이 세 가지를 나는 힘의 거시적 3요소라고 하자. 요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만 쓰는 말이기 때문에. 힘의 3요소 뭐니? 그러면은 크기, 방향, 작용점이라고 해야지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모든 물체에 접근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라고 해서 그 물체는 누가 가하고 누가 받는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무슨 종류로서 작용하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힘에 대해서 다루는 방법, 뉴턴의 운동법칙이 1법칙, 2법칙, 3법칙,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 학교에서 설명을 했거나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요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관성의 법칙, 정제에 있는 물체는 정제에 있으려고 하고 속도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그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성질이 있다. 뭐 관성이라는 성질을 가진다라는 뜻이고, 가속도의 법칙, 어떤 물체가 가속도, 속도 변화가 나타나려면 물체는 그 물체가 받는 알짜 힘, 내가 시그마 F라고 한 거는 이건 모든 물체가 받는 힘을 다 더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물체의 질량으로 그 알짜 힘, 모든 힘들, 받는 것들을 다 더한 거, 합성한 것을 나누면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가 결정된다라고 한다는 게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알짜 힘을 구할 때 이 다 합성할 힘들은 어떤 가속도를 가지느냐라고 궁금해하는 그 질량을 가지는 그 물체가 받는 힘들만 써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A라는 물체가 B, C라는 물체에 둘러싸여 있거나 또 다른 물체들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B가 A에 가하는 힘이 오른쪽으로 10N이다. 그리고 C가 A에 가하는 힘이 왼쪽으로 5N이다. 그런데 A 물체는 1kg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것도 있다고 합시다. A가 C에게 가는 힘이 오른쪽으로 5N이다. 뭐 이런 것도 가르쳐줬다 그랬을 때. 뭐 이것도 있겠죠. 뭐 다 씁시다. A가 B에 가하는 힘은 왼쪽으로 10N이다. 이렇게 A, B, C 관계에서 내가 일단 표시한 힘이 이렇게 4개의 힘이 나와 있어요. 4개의 힘이 나와 있어요. 그럴 때 A의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다른 힘은 없어요. 일단 표시한 게 A가 받는 힘이 다다라고 했을 때 A의 가속도는 어느 방향으로 몇 미터 퍼 세크 제곱? A의 가속도는 1kg짜리 A의 가속도는 얼마?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5N. 오른쪽으로 5N을 1kg짜리가 받으니까 오른쪽으로 5m/s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A의 가속도를 구할 때에는 A의 질량으로 뭔가 힘을 나누는데 A가 받는 힘 오른쪽 왼쪽이니까 오른쪽으로 5N 합성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A가 C한테 주는 5N이나 A가 B한테 주는 왼쪽으로 10N 이런 거는 A의 가속도를 구할 때 여기 합성을 안 한다고. A의 가속도 구할 때는 A가 받는 힘만 고려하지 A가 주는 힘은 요거 쓸 때 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학생들이 간혹 헷갈리는데 요런 거 꼭 주의를 해야 되면서 그럼 A가 B한테 주는 힘 이거는 뭐 할 때 써요? B가 받는 힘이니까 B의 가속도를 구할 때는 요걸 사용을 할 거야. 왼쪽으로 일단 10N 받으면서 질량이 어떻고 또 무슨 힘 받나 이런 거 사용을 할 건데 A의 가속도가 있는데 A가 준 거는 계산해서 빼버리고 요것만 집중하면서 알짜 힘, A의 질량, A의 가속도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는 거. 가속도의 법칙을 약간 자세하게 쓰긴 했는데 어쨌든 알짜 힘, 내가 받은 알짜 힘을 내 질량으로 나누면 나의 가속도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게 가속도의 법칙이다 라고 하겠고요. 세 번째, 작용반작용의 법칙이란 특정 물체가 다른 물체에게 힘을 가할 때 그 힘을 받은 물체는 힘을 가한 물체에게 같은 종류의 같은 크기 힘 반대 방향으로 또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용어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재에 가속도의 법칙이란 이렇게 된다라는 말을 좀 길게 써놓기는 했는데요. 그 가속도의 법칙 자체보다도 우리는 문제 풀 때 어떠한 힘 F1과 또 다른 FF2라는 어떠한 힘이 작용과 반작용 관계 맞니 아니니 라는 걸 요거를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작용 반작용 관계다. 작용 반작용 관계가 아니라 무슨 힘의 평형 관계다. 또는 이게 크기가 뭐 같고 방향의 반대고도 전혀 상관없는 힘이야.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뭐 우연히 같을 뿐이야. 뭐라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서 그거 판단하라 하는 문제들이 실제로 나오긴 하는데 이 판단은 어떻게 하냐? F1이 A가 B에게 가하는 X라는 종류의 힘이었는데 F2라는 힘을 살펴보니까 B가 A에게 주는 X라는 종류의 힘이었어 라고 하면 그러면 이 둘은 작용-반작용 관계가 맞다 라고 해서 특정 힘이 주는 물체, 받는 물체가 뒤집어져 있고 종류가 같으면 니네들은 작용-반작의 관계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으면 그에 따라서 나오는 얘기가 F1과 F2가 작용-반작용 관계니까 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다 라는 게 따라 나와야 되는 거다. 이게 최종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용-반작용 관계인지 아닌지 판단을 시키는데 두 물체가 주고받는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라는 거를 확인함으로써 거꾸로 작용-반작용 관계네 라고 하면 안 된다고. 두 힘의 주고받는 물체의 종류 분석을 한 다음에 주고받는 물체가 완전 뒤집어져 있고 종류가 똑같으면 작용-반작용 관계니까 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로 넘어가야 되지. 어떤 두 힘이 있는데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네 그럼 작용-반작용 관계겠네 라고 거꾸로 가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요거 문제에서 맨날 물어보는 사항이고 풀이는 이걸 확인함으로써 하는 거다라는 원칙 꼭 지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힘 세 가지 법칙 일단은 점검을 했는데 그런 힘들이 어떤 식으로 주고받고 크기, 방향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5쪽에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힘들 종류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빠르게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굉장히 빠르게 힘의 법칙은 정리를 했는데요. 문제를 풀 때 물체가 주고받는 가장 자주 나오는 힘이 일단은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탄성력 있거나 뭐 어쩔 때는 전기력도 좀 포함되고 그러는데 탄성력까지는 중요한데 일단은 이것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중력, 수직항력, 장력부터 합시다. 장력, 수직항력 세 가지 힘이 지금 물체에게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작용하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 분석하는 것이 일단 거의 모든 문제에서 무조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조건들이다. 그런데 어떤 물체가 중력을 받을 조건 빨리 해봅시다. 중력은 어떤 조건 하에서 이것까지 누가 누구에게 가느냐까지 생각을 해보면 중력은 어떨 때 누가 누구에게 가해져요? 특정 물체가 질량만 있다면 Nkg짜리 질량만 가진다면 지구는 항상 그 물체에게 중력은 기본값으로 가하고 있다. 물체가 받을 힘으로써 중력은 크기는 힘을 받을 물체의 질량 m 곱하기 중력 가속도 g. g는 보통 10m/s 쓸 거기 때문에 1kg짜리는 10N의 중력, 100kg짜리는 1000N의 중력 항상 받는다 하면 되고요. 그 중력의 크기는 언제나 아랫방향이다 해주면 되겠다. 기억나요? 잘 하고 있어요? 잘 쓸 수 있니? 장력은 어떤 조건에 가해지느냐? 질량을 가지든 모양을 가지든 어떤 물체가 줄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팽팽한 줄에 연결이 되어 있다. 아, 줄 보이네? 싶으면 그 줄 자체가 누가 누구한테 줄 자체가 물체에게 가하는 힘을 장력이라고 한다. 장력을 다루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이 조금 더 들어가긴 하는데 일단은 물체 줄 달렸네? 그럼 장력부터 고려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그런 장력은 크기가 장력 영어로 텐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T뉴턴이라고 쓸 거다. T뉴턴이라고 쓴다는 것은 그 크기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장력의 크기를 구하는 일반적인 공식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나와 그런 공식은 없고 T뉴턴 적당한 크기 있겠지 한 다음에 그 크기에 대해서 조건을 부합하도록 정확하게 내가 계산 결과 주어주면 된다. 계산해내자 라는 거고요. 미지수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방향은 힘을 받을 물체가 줄에 의해 줄과 나란한 방향으로서 당겨질 당겨질 방향으로 물체는 장력을 받는다라고 하자. 그렇게 되고요. 수직항력 봅니다. 수직항력, 물체가 수직항력을 받을 때는 물어봅시다. 수직항력은 나는 수직항력을 받나? 이 물체는 수직항력을 받나? 뭘 봐야지 받는지 안 받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조건? 해당 물체가 외부 물체와 접촉이 돼 있으면 뭐 다 있기만 하면 그냥 다 수직항력이야. 그게 땅바닥이거나 천장이거나 뭐 벽면이거나 이런 조건 하나도 없이 뭐라도 다 있으면 다 수직항력은 일단 주고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다. 그러면서 접촉이라는 조건이 확인되면 그 접촉한 대상 물체로부터 관심 있는 물체가 수직항력을 받게 된다. 그래야 되겠고요. 그런 수직항력의 크기는 어떻게 돼? 크기? 일반적인 수직항력 구하는 공식은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미지수 N뉴턴, N1뉴턴, N2뉴턴, N'뉴턴 이런 식으로 놓습니다. 역시 잘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구해보자 라는 뜻이에요. 수직항력 N뉴턴 방향은 어떠냐? 접촉이 있으면 접촉면이 있을 거니까 접촉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을 물체가 밀리는 방향으로 수직항력은 가해진다 라고 하자. 그렇게 방향 표시 일단 있어요 이런 것만 확정해 놓고 상황에 맞게 그 크기를 지금부터 구해줘 가는 것이 힘을 찾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이게 결국에는 문제풀이 과정이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성력 잠깐만 얘기하면 이건 아주 많이 나오진 않는데 나오면 조금 까다롭기도 하죠.
세 가지가 일단 무조건 제일 중요하고, 탄성력은 용수철이 달려있으면 용수철 끝에 붙어있는 물체가 용수철로부터 받는 힘이다 라고 해야지 되겠고, 그 크기는 용수철 상수 K 곱하기 용수철의 변형된 길이 X미터, 델타 X미터 했을 때 K 델타 X 뉴턴이라고 하고요. 용수철의 길이 변형이 있을 때 용수철이 원래 길이로 돌아가려다 보면, 그러다 보면 주거나 받는 방향이라고 일단은 정리를 합시다. 용수철은 물체를 밀어낼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용수철이 원래 모양 상태로 돌아가려다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힘을 주어줘야 되겠다라는 거를 그때그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 확인 예제로서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표에 나오는 마찰력, 전기력, 요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서 기본 유형 문제이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7쪽에 나오는 예제 2번부터 봅시다. 바닥면에 물체 두 개가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A 물체 5kg짜리, B 물체 10kg짜리 물체가 경사지지 않은 바닥면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요. 이랬을 때 A 또는 B 물체가 받는 힘을 모두 빼놓지 말고 일단 다 찾아는 보자 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자, 문제를 빠르게 뭔가 물어본 것에 집중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일단은 내용에 관한 거 뭘 물어보든 다 찾자라는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선 이렇게 볼 거예요. A 물체라는 게 하나가 있고 B 물체라는 거는 별도로 있을 때 두 물체는 각각의 물체라고 보고 주인공이 A 물체였을 때, 주인공이 B 물체였을 때 그것들이 받는 힘, 뭐라고? 주는 힘 말고 받는 힘만 다 찾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A, B 물체가 받는 힘을 각각 노란색, 파란색으로 표시할 건데 힘을 표시할 때는 무엇이 무엇에 주고 있는, 그래서 뭐가 받는, 주고받는 어떤 종류의 힘이냐라는 걸 모두 다 확인을 하면서 크기 방향도 생각할 겁니다. A 물체가 받는 힘 빠르게 찾아봅시다. 일단 당연히 A가 받을 힘 중력. 지구로부터 A가 받는, 지구가 A가 하는 중력이 당연히 아랫방향이고요. 연직 아랫방향, 지구 중심 방향. 얼마? 크기는 얼마? 아랫방향으로 중력의 크기는 확정. 얼마? 50뉴턴. 얘들아 왜 이 정도는 자신 있게 얘기해야죠. 자, 중력 찾았어요. A가 받는 또 다른 힘 지금 상황적으로 어떤 인위적인 힘은 더 가하진 않았을 때 A가 받는 힘 또 수직항력. 왜? A와 B가 접촉해 있으니까 B의 윗면이 A에 가는 수직항력. 방향은 어디? 소위 떠받치는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A 물체에 이런 게 접촉해 있으니까 여기서 A가 밀릴 방향, 그러면 위쪽으로, 수직 위쪽으로. B가 A 가는 수직항력. 크기는 몰라요. N뉴턴. 크기 모르는데 앞으로 찾아야지. 수직항력 크기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알 것 같아요? 나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렇게 놓기만 하고 A가 받는 힘. 또 붙어있는 거 없고요. 요건 붙어있는 거 했고, 장력, A에는 줄 붙어있는 거 없으니까 다 넘어가요. 용수철도 안 붙어있으니까. 끝! B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B를 주인공으로 B가 받는 힘을 찾아봅니다. B가 받는 힘, B. 질량이 10kg. 질량 있는 물체는 지구가 가만히 놔두질 않죠. 일단 지구가 B에 가는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몇 뉴턴? 100뉴턴. 선생님, 얘는요 위에서 A가 이렇게 올려져서 누르고 있는데요, 그거는 뭔가 다른 힘일 거고, 중력은 B 물체, 그러면은 B의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10 한 크기로 끝 나는 거죠. 선생님,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15kg짜리처럼 보이는데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지 B 물체가 10kg이기는 하잖아.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계산하기만 합니다. 다음 B의 가해지는 중력했고요. B는 또 무슨 힘을 받는다? B가 받는 힘 누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B가 받는 힘? A와 접촉을 해 있는 게 보이네요. B의 머리 위에 A가 접촉을 해 있으니까 접촉, 그 접촉 B, 이런 접촉에 의해서 B가 수직으로 밀릴 방향 이쪽이네요. 이쪽으로 A로부터 B가 받는 수직 항력이 크기는 몇 뉴턴? 원래는 N 프라임 뉴턴 새로운 힘이라고 봐야지 되는데 미리 합시다. 아까 전에 뭐 앞에 얘기긴 하지만 B가 A에 가는 수직 항력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쓰려고 하는 힘이 A가 B에 가는 수직 항력이야. 그러면 이게 주고받는 물체에 뒤집어져 있고 같은 종류의 힘, 같은 원인에 의해서 작용-반작용 관계의 힘입니다. 작용-반작용 관계의 힘이기 때문에 아직 그 크기를 모르지만 몰라도 크기는 같아야 된다. 뭐 방향이 자연스럽게 반대가 됐죠. 크기가 N'이 아니라 N 뉴턴으로 나야 된다라는 것이 요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다음 B가 받는 힘 또 있나? 또 있으면 뭐가 있나? 접촉. 그죠? 접촉. 접촉이 하나 더 있죠? 그럼 접촉 개수만큼 수직항력 받는 겁니다. 지면에 의해서 B가 받는 수직항력. 요 면에 접촉. 그래서 내가 밀릴 방향이면은 면에서 이렇게 밀리겠죠. 수직으로 요쪽으로. 지면에 의해서 B가 받는 수직항력 크기는 요거는 새로운 문자 N 프라임 뉴턴이라고 이렇게 놓자. 이 수직항력은 지구 전체가 준다기보다는 요 부분 접촉한 면이 주는 거다라고 해서 중력 아니고요. 지구가 전체가 주는 것도 아니고 요 부분 지면이 주는 B에게 가는 수직항력이다라고 하자. 그래서 이게 분석의 끝이고요. 그러면 이 결과 각각의 물체 받는 힘들 A는 2개, B는 3개 표시 다 했어요. 그런 다음 이것들의 모르는 크기들 N 프라임 요것들 크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크기는 상식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 땅바닥 위에 평평한 땅바닥에 물체를 그냥 차곡차곡 쌓아만 놨는데 그려놓고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은 물체들은 어떤 움직임을 앞으로 가져야 되겠다? 물체들이 가져야 할 움직임의 모습은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각자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가만히 있는다는 건 속도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힘은 속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거니까 속도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면 힘이 가해지지만 가해지는 효과가 안 나타나야 된다. A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50N, 야 이거 안 되는데? 얘 낙하하는데? 마침 위로 가해지는 크기가 확정되지 않은 힘이 있어요. 야야 네가 50이라면 내가 원하는 가속도 상황이 R자임 상황이 이게 말이 될 텐데 너 50 해라. 위로 50 해라. 네 알겠습니다 해서 N값이 50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50입니다. N값이 50이다 보니까 A가 B에 간 수직항력 작용반전 관계의 크기도 50N.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역시 위아래로 가해지는 힘이 0이어야 되는데 B가 주는 힘은 생각하지 마세요. B가 A한테 주는 힘은 생각하지 말고 B의 움직임에 관심 있을 때는 B가 받는 힘 아래로 N, B가 받는 힘 아래로 100. 요거 50이었으니까 아래로 150이 이미 있어요. B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R자임이 0이어야 되는데 근데 위쪽으로 가해지는 N 프라임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위로 가해지는 힘이 150이라면 요 상황이 내가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상황이겠다라고 해서 지면 부분이 B에 가는 소위 떠받치는 수직항력의 크기가 150N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직항력들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그리 어렵지 않았고요. 자, 3번 문제, 4번 문제 예제에 3, 4번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 예제 3, 4번. 일단은 10kg, 5kg짜리의 외력이라고 할 수 있는 30N이 A에게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옆면에서 이렇게 밀고 있어요. 그럴 때 A가 B에 가하는 수직항력과 두 물체의 가속도 물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 빠르게 요거 정답 먼저 구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이한 그 과정에 약간 보충 설명 더하는 식으로 요거는 정리하겠습니다. 대단히 빨리 풀기도 했고 또는 시간이 약간 걸리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유형 자체를 보면서 힘 구하는 방법 같이 살펴봅니다. 여기서도 물체가 두 개, A와 B 두 개의 물체가 등장을 하니까 A 물체 10kg짜리, B 물체 5kg짜리 각자가 받는 힘, 소위 전체를 하나의 물체로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조금 이따 보고 정석적으로 물체가 받는 힘들 다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A 먼저 보고 B가 받는 힘은 나중에 보자. A가 받는 힘만 봅니다. 지구가 A에 가는 충력은 아래로 100N 당연히 있겠네요. 그리고 A가 접촉한 거 살펴보자. B와의 접촉. 그러면 A가 받을 접촉에 의한 수직항력은 왼쪽으로 B로부터 A가 받는 수직항력이 왼쪽으로 N1N 이렇게 가자. 그 다음 A는 또 무엇과 접촉을 해 있냐? 땅바닥이요. 그러니까 지면으로부터 A가 받는 수직항력이 지면에 대해서 A가 밀리는 방향, 어떤 면 모양의 수직으로 밀리는 방향 위쪽이네요. 으로 N2N이라고 하자. 그리고 A가 직접 받는, 누가 주는지를 알 수 없는 오른쪽으로 30N이 있어서 A가 받는 힘은 4개예요. 4개의 힘을 다 표시를 했고요. 다음 B가 받는 힘 표시해 봅니다. B가 받는 힘도 역시 지구 전체가 B에 가는 충력은 아래로, 요거는 당연히 편안하게 50N 크기까지 확정하고요. 다음 B는 이쪽에 A라는 것이 접촉해 있으니까 그래서 B가 받으리라고 B가 받는 힘으로 지금 다시 쓸 때 A가 B에게 B가 A로부터 받는 수직항력, 접촉에 의한 수직항력이 오른쪽으로 크기는 N1N으로 요거랑 똑같은 크기라고 두자. 왜냐하면 이 두 힘이 원래는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힘은 이런 식으로 누가 누구한테 가는지 상황 보고 도입하고 정리할 수 있어 라는 것들 하다 보니까 B가 A에 가는 수직항력 왼쪽, A가 B에 가는 수직항력 오른쪽, B가 A에, A가 B에 요 접촉에 의한 수직항력 이거 작용-반작용 관계구나 라는 것을 크기 같다는 거 확인 안 한 상태에서도 벌써 작용-반작용 관계임을 확정을 한 다음에 그렇다면 크기를 몰라도 같기는 해야지 라고 N1, N1 이렇게 놓는다는 거죠. 작용-반작용 관계임을 이렇게 확인한다. 그러면 크기를 알아야 작용-반작용 관계를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크기를 몰라도 크기는 같도록 공통 크기를 놓기는 해야 된다. 이렇게 가자는 거죠. 다음 B가 받는 힘 또 뭐 있나? B는 나름 지면과 접촉해 있으니까 지면이 땅바닥이 B에 가는 수직항력은 위쪽으로 라고 나오면서 N3N이다. N1, N1, N2 썼으니까 그냥 N3 하나 더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B가 받는 힘 3개 나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확정되지 않은 힘을 얘기하기 위해서 상식을 동원해야 되는데요. 여기선 상식이 약간 달라졌어요. 두 물체가 땅바닥 위에 서로의 옆면을 맞대고 가만히 놓여있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이렇게 미는 힘을 줄 거야. 그랬을 때 우선 단단한 땅바닥 위에 이거 막 물컹물컹 막 그런 땅이 아니라 진흙 같은 게 아니라 두 물체가 올려져 있으면 각자 위아래로는 가속도가 제로여야지 되겠다. 위아래로 막 올라가고 막 빨라지고 그러면 안 돼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A 아래로 100N 오른쪽 왼쪽은 넘어가고 아래로 100N 위로 N2N 이런 거 효과가 그대로 남아있어서는 안 돼. A가 위아래로 가속되는 거 없게 하기 위해서
윗방향 확정되지 않은 이 크기가 N2가 100이면 참 좋겠어. 그러면 상쇄되면서 A의 위아래 방향 가속도 없어지잖아. 다음 B. B도 일단은 위아래로 가속돼선 안 돼. B는 아래로 힘 받아버렸네. 어떡하지? 위로 가해지는 확정되지 않은 크기 N3가 있으니까 이게 50이면 딱 되겠네. 그러면 요거 효과 안 나타나는 거 일단 쓸 수 있겠네. 해서 바닥이 A에 또는 바닥이 B에 가는 수직 항력은 100N, 50N입니다. 그리고 다음번 상식. 땅바닥 위에 물체 두 개가 놓여 있으면서 이쪽 물체를 쓱 밀 건데, 그러면 이걸 밀면은 물체 A와 B는 밀리고 하는 게 같이 가야 된다. 이런 힘으로 왼쪽에 있는 애를 밀면 A와 B는 오른쪽 방향으로 함께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차례대로 놨는데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면 같이 가야지 별 수 있겠니? 그래야 된다.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함께 운동하는 그 방향으로의 가속도가 같아야 되겠다. A의 오른쪽 방향 기준으로의 가속도와 B의 오른쪽 방향으로의 가속도가 같아야 되겠다. A의 오른쪽, B의 오른쪽 방향 기준으로의 가속도를 가속도 법칙 A는 n분의 F로 A에 대해 B에 대해서 써보면 그게 최종적으로 같아야 되겠다. A의 오른쪽 방향 기준 가속도 A의 질량으로 A 거잖아. A의 오른쪽 방향으로니까 위아래는 이제 아까 상수했고요. 오른쪽 30, 왼쪽으로 N1이면 A가 받는 오른쪽 방향 기준 알짜임은 30 마이너스 N1. A에 대해서는 오른쪽 방향 가속도니까 오른쪽이 플러스니까 이거 왼쪽이네요. 왼쪽이라 마이너스 N1 크기라고 둔 거죠. 다음 B의 가속도 역시 오른쪽 방향으로의 B의 가속도를 구하려면 B의 가속도, B의 질량 5분의 B가 오른쪽으로 받는 힘, 요거 아래 위 됐고요. 오른쪽으로 받는 힘 크기는 N1 플러스 N1 이 같아야 되겠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거 비례식이죠. 분수 두 개가 같다. 비례식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가비엘이 이용하면은 어떤 두 분수가 같다라고 놓는다면 그 두 분수의 분모의 합으로 분모를 만들고 분자의 합으로 분자를 만들면 마이너스 N1 플러스 N1은 이거 더하면서 없어지고 30만 남았네요. 이것도 또한 같다. 가비엘이 이용하면은 그 값이 2m/s 제곱 플러스 2m/s 제곱으로 같아야 된다라는 게 나온다. 그래서 두 물체의 가속도, 공통 가속도 2m/s 제곱 오른쪽으로. 그리고 요걸 아니까 요걸로 쓸까요? N1은 10N. 요 크기 모르는 크기 요거 10N 라는 걸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식적인 상황을 빗대서 이런 이 방향들의 힘들은 그냥 다 같이 없어져야지. 이렇게 된다면 함께 이런 가속도를 가져야지. 가속도의 법칙 잘 활용해서 힘들 구한 것들 쭉 써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요. 문제 중에서는 9쪽의 예제 6번으로 한번 볼게요. 9쪽의 예제 6번. 자, 이제 장력 얘기를 문제에 직접 쓰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예제 5번은 그 중에 기본이 되지만 조금 쉬운 문제라서 예제 6번 한번 봅시다. 예제 6번 천장에 고정도르래 이렇게 달려있고요. 여기에 줄이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걸쳐져 있는 줄. 그 줄 끝에 각각의 물체 A, B 질량은 2kg, 6kg이라고 합니다. 물체 두 개 이렇게 달려 있는데 처음에 정지해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움직이거나 말거나 일단 힘부터 분석을 하자. 힘 분석. 전체 8kg짜리 하나의 물체처럼 생각하는 방법 요령이 있긴 있지만
기본적인 힘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정석부터 따라가자. 이거 A 물체 2kg, B 물체 6kg, 서로 다른 물체니까 A 물체, B 물체가 각자 받는 힘 먼저 쓴 다음에 갑니다. A가 받는 힘 당연히 아래로, 지구가 A에 가는 중력이 아래로 몇 뉴턴? 크기가 몇 뉴턴? A가 받는 중력이니까 그냥 이쪽에 달려있는 뭐 다른 얘기 안 합니다. 20뉴턴 받는다. 아, 여기 6자리도 있고 줄 있는데요. 중력 자체 얘기할 때면 중력만 집중하는 거야. 다음, A가 받는 힘 또 뭐 있어요? 장력 있겠죠. 여기 줄 달려있네. 그러면서 줄 달려있으면 장력 받는 거지 라고 쓰자. 요 줄 자체가 준다 그랬습니다. 줄 자체가 A에 가는 장력이 A에 대해 여기 현재 붙어있는 줄의 모양 방향 따라 당겨질 방향 T뉴턴이다 라고 해야 된다. 그 다음 A가 받는 힘 또 뭐 있나? 없습니다. A한테 줄 이외에 또 접촉한 게 아예 없고요. 외력을 가해주는 것도 없고 A 물체에는 줄도 하나밖에 안 붙어 있으니까 이게 다예요. 2개. 끝! B로 넘어가면 돼요. B가 받는 힘은 아래로 지구가 B에게 가는 중력이 B는 6kg, 중력은 60N, 아래 방향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다음 B가 받는 힘 또 장력 있을 텐데 줄 붙어 있네. 이 줄 자체가 B에 가는 장력, 줄의 모양 보면서 나란하게 당겨지는 방향으로 위로 나오네요. 크기는 몇 뉴턴? 크기는 T 프라임? T 아까 했으니까 T 프라임? 아니고요. 똑같은 크기 T 뉴턴이라고 봐야 된다. 뭐? 여기 사용한 줄이 A에 가는 장력과 여기 사용한 줄이 B한테 가는 장력 요거 두 개를 우리는 크기를 모르지만 같을 거야 라고 같은 크기로 썼어요. 근데 아니 확인도 안 된 두 힘의 크기를 어떻게 같다고 벌써 볼 수 있냐 했을 때 아 당연히 같을 거야 라는 뜻에서 이렇게 미리 정해놓은 겁니다. 왜 두 힘의 크기는 같을 거다 라고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예상이 가능한 이유는 두 힘의 크기가 같다라고 놓을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이유는 자, 첫 번째 둘은 작용 반작용 관계니 작용 반작용 관계니 아닙니다. 장력은 줄 자체가 물체에 가하는 힘이지 이쪽 물체가 줄을 통해 저 물체에게 B가 A에게 B가 이 줄을 통해 A에게 B가 A에게 A가 B에게 이런 식으로 가하는 게 아니에요. 장력은 줄 자체가 가하는 거기 때문에 줄이 A에 줄이 B에 뒤집으면 안 나오잖아. 주고받는 물체 관계. 작용 반작용 관계 아닙니다. 하지만 크기는 같아요. 왜? 저 두 힘이 합력이 0이어야 되나? 이쪽 방향 저쪽 방향 크기가 똑같아서 합력이 0이 될 무조건 그렇게 될 상황이야. 그런 거야?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 두 힘은 합력도 못 구합니다. A가 받는 힘과 B가 받는 힘 주는 물체는 상관없어요. 받는 물체가 똑같은 그런 힘이 합성도 되고 상쇄도 되고 이러는 건데 A가 받는 힘하고 B가 받는 힘을 합성해서 알짜임이 0이 돼야 된다. 이런 거는 물리에 안 하는 짓입니다. 물리에서 안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 관계 아니고 힘의 평형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뭘 근거로 크기 확정도 안 된 두 힘의 크기를 같다고 보기는 해야 된다라고 그랬느냐? 장력의 특수성이다. 장력이니까 그렇다. 장력 뭐? 특히 요 줄이 이렇게 가서 이 줄과 같은 줄이라면 하나의 줄에는 한 개의 줄에는
모든 부분에 일정한 크기의 장력이 걸린다 라는 표현을 쓰고요. 모든 부분에 일정한 크기로 걸린 그 장력으로 이물체도 당기고 저물체도 당긴다. 여기서 A의 장력가는 줄과 B의 장력가는 줄이 이게 똑같은 줄이니까 그러면 크기는 똑같다라고 놓은 거다. 이렇게 논리가 돼야 되는 거지. 작용 반작용 관계니까 크긴 당연히 같겠지. 두 힘은 상쇄돼야 되니까 평형 관계라서 힘이 같아야만 할 상황이다 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 T 아래로 20 A가 받는 힘, 위로 T 아래로 60 B가 받는 힘 다 구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T값 또는 가속도 우리가 못 구하고 있으니까 이거 구해야 되죠. 그럴 때 이러이러한 상황이라면 물체들이 힘을 받는 결과로서의 움직임, 예측을 어느 정도 따라가 줘야지 돼요. 예측을 좀 따라가자. 자, 무슨 얘기냐면 A, B 물체 이렇게 있을 때 이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느냐. 가볍고 무겁고 하니까 계속 가만히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움직인다면 줄의 길이가 뭐 나일론, 용수철이라서 띠용 막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거 아니니까 단단한 줄, 좀 구부러지기는 하지만 길이가 일정할, 전체 길이가 일정할 줄에 대해서는 A가 줄 끝이 올라가서 끌려가는 만큼 B는 줄 끝이 내려가서 올라간 만큼 내려가야 된다. 올라가는 속도, 내려가는 속도 크기가 같아야 된다. 올라가는 가속도와 내려가는 가속도가 같아야 된다. 위쪽으로 A가 가질 가속도와 아래쪽으로 B가 가질 가속도의 크기가 같아야만 한다. 말을 길게 했는데 듣고 보니 당연한 얘기죠. 자명하죠. 이걸 방향을 통일했다라고 할 겁니다. 선생님 반대인데요. 아니 이게 A가 올라가는 가속도를 가질 때 B는 내려가는 가속도를 가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같이 지정을 해서 정렬하는 걸 방향을 통일했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속도를 가질 때 위쪽 기준 A의 가속도의 크기는 A의 가속도, A의 질량분의 위를 기준으로 쓰기로 했으니까 위로 T 플러스 T, 아래로 20은 마이너스 20 한 개 A의 위쪽 기준 가속도의 크기이다. B는 B의 질량 6kg분의 B는 아래 기준으로 지금부터 계산하기로 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B는 아래로 60을 플러스 60, B가 받는 위로 T를 마이너스 T라고 써주면 이렇게 구한 식으로서의 값이 같아야 된다. 두 분수가 같아야 됩니다. 두 분수가 같아야 돼. 분모의 합으로 분모를 만들고 8분의 분자의 합으로 분자를 만들면 플러스 T, 마이너스 T 없어지고 60 마이너스 20, 40 5m per sec 제곱 위로 5 아래로 5라는 뜻인데 이 값이 두 물체 각자 가속도면서 이게 5 나오면은 뭐 요거 대입하면은 T는 30N 소위 두 물체를 연결한 줄에 걸리는 장력은 30N, 줄이 A에 가는 장력은 30N, 줄이 B에 가는 장력은 30N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두 물체 사이에 연결한 줄에 걸린 장력과 각각의 움직이는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들 5m/s 제곱 위로 5m/s 제곱 아래로 다 구해봤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하는 게 이제 장력 확정 앞에서는 수직항력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10쪽의 예제 7번 풀어보면 되겠네요. 뭔가 장력도 나올 것 같고 수직항력도 문제될 것 같은 뭐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될 때 가속도와 줄 사이에 연결한 장력 또는 각각의 물체가 받는 기타 뭔가 여기에 나타날 힘 표시하거나 물어보는 거 대답해 봅니다. 자, 이것도 정답을 맞힌다기보다는 관련해서 이러이런 것들 무엇을 물어봐도 다 대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물체 각자가 받는 힘 생각해 봅니다. A 물체 15kg짜리. 그러면 질량이 있으면 중력은 받아야지. 지구가 A에 가는 중력이 아래로 150N, 15kg이니까 한 다음에 다음 A는 뭔가 움직일 수도 있는데 접촉은 이루어져 있겠다. 이 실험대 또는 지면 바닥으로부터 A가 받는 수직 항력이 있겠다. 위로 N뉴턴. 뭐 이런 거 뭐 계산해야 아는 거지 모르는 힘인데 일단은 써놓고 넘어가 버립니다. 줄 달려있네요. 그러면은 이 줄 자체에 의해서 A가 받는 장력이 오른쪽으로 T뉴턴. 줄 모양 따라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줄 자체가 가는 장력 A가 받을 거고요. A가 받는 힘 세 가지 끝. 다음 B가 받는 힘. B는 지구 전체가 B에 가는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50N 일단 있을 거다. 다음 얘는 직접 접촉한 건 없는데 줄은 달려 있으니까 해당 줄 때문에 B가 받는 장력이 위로 줄 따라서 위로 크기가 T뉴턴이에요. 왜냐하면 이 줄이 A한테 T뉴턴의 장력을 준 적이 있으면 그 줄은 반대쪽 저쪽에 달린 물체에도 같은 크기의 힘을 항상 주는 것이 줄의 성질이기 때문에 T 같은 크기로 쓴 거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 줄이 아까 줬던 힘 이번에도 주는 힘 또 T 같은 크기 뭐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됐을 때 상식 물체를 단단한 실험대 위에 올려놓고 미끄럽긴 하지만 단단한 실험대 위에 올려놓고 물체를 하나 더 날았을 때 얘는 위아래로 가속되는 일은 그건 없을 거야. 갑자기 뿡 튀어나오거나 이거 확 가라앉거나 이러진 않을 거다. 그래서 물체가 받을 아래쪽, 위쪽 이런 힘 그런 가속도 없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로 가해질 요 힘이 150N이다 라고 확정이 되면서 A의 위아래 방향 운동을 어떻게 특별히 바꾸지는 않겠다. 수직 항력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는 것처럼 푸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다. 더 이상 할 말 없고요. B는 좀 위아래로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안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 T는 50이다. 이런 거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줄이 전체 길이가 일정하다면 그래서 A가 만약에 끌려가서 줄이 이동하는 거 B는 줄 끝이 똑같이 내려가면서 올라가고 왼쪽, 내려가고 오른쪽 이런 운동하는 방향이 A가 오른쪽일 때 B는 아래쪽인 게 공통이어야 되면서 그런 방향으로의 A의 가속도와 B의 가속도의 크기가 같아야 되겠다. 그러면 A의 오른쪽 방향 가속도의 크기를 보면 A는 15kg짜리 A 자체 15kg, A가 받는 힘은 상쇄된 거 빼고 오른쪽으로 튀니까 플러스 T가 B는 아래쪽으로 기준으로 하면서 가속도 B는 5kg, 5분의 아래로 50, 위로 튀면 50 마이너스 T라고 써줘야 되겠다. 두 분수가 같다. 곱하고 전개해도 되지만 이 방법도 있다. 분모의 합 20분의 분자의 합 마이너스 T 플러스 T 50 2분의 5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A의 오른쪽, B의 아래쪽 방향 가속도의 크기여야 한다. T는 2분의 75 혹은 37.5N 이렇게 가속도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플러스 2.5m per 세컨드 제곱 둘을 연결한 줄에 걸리는 장력은 37.5N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제 7번 보면서 수직항력과 장력 다룬 또는 물체들이 받는 힘들 다 한번 구해보는 거 연습해봤는데 여러분들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능숙하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기본 유형에 가깝긴 하지만 더 복잡한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장력, 수직항력, 기타 물체의 복합적으로 작용에 힘들다는 얘기고 탄성력 잠깐 또 보고 넘어갑시다. 탄성력 문제도 꽤 까다로운 문제들이 이제 뒤에는 또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자, 탄성력은 간단한 설명만 하고 넘어갔는데요. 탄성력이란 원래는 탄성체가 물체에 주는 힘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풀 문제에서는 탄성체라는 물체가 용수철만 나와요. 그래서 용수철이 다른 나한테 달려있는 물체에게 가하는 힘 그걸 탄성력이라고 하자라고 할 겁니다. 용수철은 그 용수철 자체를 이렇게 생긴 용수철을 어떤 재질, 어떤 길이, 어떤 크기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용수철은 용수철 자체 원래 길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길이 L 또는 뭐 X 제로미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철은 그 공장에서의 제조 방법에 따라서 탄성계수 또는 용수철 상수 K 뉴튼 퍼 미터라고 할 어떤 숫자 값을 용수철마다 서로 다르게 이거는 뭐 알려줘야지 그때 결정되는 거고 용수철 상수는 원래 이런 거야 없습니다. 용수철을 제조하는 방법, 현재 길이 등등의 영향을 받아서 용수철 상수 K값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용수철이 물체를 양쪽에 매달고 또는 천장, 벽 뭐 이런 걸 매달고 손 이런 걸로 당기거나 물체가 또 달려 있어서 원래 길이가 이런데 용수철이 줄어들어 있거나 원래 길이에 비해서 늘어나 있는 경우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길이보다 줄어든 길이 델타 X미터 원래 길이보다 늘어나 있는 길이 이것도 델타 X미터 일단 공통은 똑같은 문자로 그냥 둡시다 라고 했을 때 탄성력이 용수철이 요쪽에 달려있는 요쪽에 달려있을 물체들에게 용수철이 이거 저거에게 용철이 이거 저거에게 용철이 요거 저거에게 가하는 힘의 크기는 K 델타 X 뉴턴이다 라고 쓰자. K 델타 X 뉴턴이다 라고 할 때 이게 또 의미하는 바가 용수철의 원래 길이를 내가 가르쳐 주긴 했는데 용수철의 원래 길이는 사실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변형된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늘어나든 줄어들든 변형된 길이 델타 X에만 관련 있고 원래 길이 되게 길든 되게 짧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용수철이 줄어들기가 델타 X 뉴턴일 때랑 늘어나기가 델타 X 뉴턴일 때 탄성력은 줄어들 때 계산 방법, 늘어날 때 계산 방법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요. 변형된 길이가 아무튼 델타 X 뉴턴이면 맨날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양쪽에 달려있는 물체 또는 천장, 벽, 사람, 손 등등에 가하는 용수철이 가하는 탄성력의 방향은 용수철이 원래 길이로 돌아가려다 보니 가하는 방향이라고 해야지 되겠어요. 뭐? 용수철이 지금 줄어들어 있는 거라면 원래 길이로 가려면 늘어나야 되다 보니까 요거는 저쪽으로 저거는 이쪽으로 밀고 밀어야 내가 원래로 돌아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원래 길이로 돌아가려면 이건 당기고 저것도 당기다 보니 이쪽 물체 오른쪽 저쪽 물체 왼쪽으로 힘을 가해야 되겠다라는 게 탄성력의 방향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는데 예제 중에서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뭐 일단은 요걸로 한번 물어볼게요. 예제 11번은 예제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뭐 숙제로 해서 어차피 뒤에 문제 다 풀어야 되는데 예제 10번 한번 풀어봅니다. 천장에 달려있는 용수철 그리고 물체와 관련한 문제예요.
이거는 용수철이 천장에 매달려 있어도 다른 쪽에 물체가 없으면은 그냥 지금 길이가 0.5m이자 원래 길이 0.5m다. 그래서 탄성력 안 가해지는 상황입니다. 양쪽에 모두 물체가 있어야만 탄성력이 가해지든 변형되든 할 거예요. 한쪽이라도 비어있으면 절대 용수철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물체를 달아놨더니 아무래도 용수철이 원래 길이 상태 때보다 늘어나 있을 것 같아요. 델타 X 미터만큼 늘어날 것 같아. 그러면 물체가 받는 힘은 뭐가 있냐? 질량이 3kg이니까 중력을 아래로 30N 받을 거다. 지구 전체가 물체에 가는 중력이에요. 그리고 용수철이 원래 길이보다 늘어났으면 줄어들려는 방향이려다 보니까 이쪽에 달린 물체는 위로 탄성력을 가할 거다. 그리고 내가 별로 관심이 없어도 실제로는 안 움직일 거라도 용수철이 늘어났다가 원래 길이로 줄어들어야 된다면, 늘어났으니까 줄어들어야 된다면 용수철이 천장을 아래로 당기는 탄성력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용수철이 물체를 당기는 위쪽 방향으로의 탄성력, 용수철이 천장을 당기는 아래쪽 방향으로의 탄성력, 이 두 개가 공통으로 크기는 K 델타 X 뉴턴, K 100 델타 X 몰라 얼마 있나 보지 뭐. 이것도 K 100 곱하기 델타 X 뉴턴. 뭐 그냥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 물체만 좀 보자. 물체가 받는 힘이 탄성력, 중력 두 개밖에 없는데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물체가 받는 힘은 원래 0N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정지해 있겠지. 힘이 있네? 이게 30N이었나 보지. 그래서 뭐 이렇게 아래 상쇄됐나 보다 해서 델타 X는 0.3m 30cm. 선생님 이 0.5m 이건 뭐예요? 페이크. 괜히 써준 거야.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물어볼 때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 상태에서 용수철 전체 길이가 얼마냐라 그러면 변형돼서 늘어난 길이가 30cm니까 여기 0.5m 50cm니까 80cm구나. 이런 거 물어볼 때는 또 원래 길이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래 길이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받는 힘들, 변형된 길이. 뭐 굳이 물어본다면은 용수철이 천장에 가하는 탄성력이 아래로 30N 그런 게 있긴 있을 거다. 대답은 하면 되는데 뭐 천장이 받는 힘, 천장의 움직임 별로 관심 없으니까 뭐 일반적인 경우는 요거까지는 안 물어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여기 질문 나온 거 간단하게 대답을 해봤고요. 예제 11번 문제는 은근히 중요하면서도 한번 풀어볼 만한 가치가 있고 예제 12번은 학생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긴 한데 요거 여러분들 예제도 한번 풀어보고 잘 안 풀리면 질문도 하시고요.